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더우신데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꿈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좋은 비즈니스를 만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직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경영을 전공하면서 또 실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오늘 시간이 어쩜 또 다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특히 오늘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단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도의 길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7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시 복습을 하자면 근이잖아요. 부지런한 근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 일단 부자들은 성공하려면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조했던 게 검이에요. 검소해야 돼요. 근검전략해야 됩니다. 부자라서 돈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검전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모을 축자죠. 항상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게 많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고, 네 번째는 업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하라. 근데 우리 참 누구나 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은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정말 제가 다닌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직종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투자신탁이었습니다. 급여가 많고 보너스도 한 1200% 지급했고요. 정말 안 주는 게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 그런 걸 많이 복리후생 쪽으로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직장이지만은 저는 이 성공한 사람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저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저는 끝이잖아요. 그러나 창업을 하신 분들은 항상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 상속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한 거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제가 가진 게 없고 또 그런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언젠간 내가 사업을 한번 해버리라.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부업으로 제가 했던 것들이 무슨 얘기 같지만 이 커피 전문점도 친구들하고 몇 명의 동업을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6개월 만에 싹 말아먹었지만은 그래서 그 한 30여 년 전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꽤 큰 돈인데 그 당시에도 큰 돈입니다. 600만 원이면 이게.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새를 키워보면 돈 좀 된다 싶어가지고 새를 한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직을 했었어요. 당직비가 그 당시에도 당직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5,000원 정도 줬거든요. 30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을 서가면서요, 새 한 상을 사기 위해서 남한산성까지 갔어요. 15만원, 30만원 모으면은 그 새 한 상을 사러. 새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아시면 저는 아주 이 새에 대해서 한때 미쳐가지고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새도 고급 새는요, 자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품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모라는 게 있어요. 이 대리모가 뭐냐면 참새같이 생긴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호금조라든가 예쁜 새들이 알을 낳으면 대신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부화시켜 주는데, 그 대리모가 한 쌍에 1,000원, 2,000원 했던 게 좋은 새는 10,000원씩 갔었어요. 그 새를 사러 제가 남한산성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개도요, 개나 이 새도 그냥 쌀이나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조가 주식이잖아요. 그 새들은. 그래서 항상 이 식이섬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 식이섬유가 뭐냐? 대표적인 게 여러 논에 가면 피 같은 게 있어요. 피 아시죠? 쌀 말고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을에 따다가 이제 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박경수 사장님하고 가을 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는 시골에 가가지고 피를 훑어다가 제가 그것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돈 좀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지만은, 실제 한 쌍에서 100쌍까지 키워봤는데 발령이 나가지고 이동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것도요. 근데 새는 많이 늘려놨는데 팔로 개척을 제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새도 키워보고 뭐 약초 같은 부분도 관심도 가져보고, 개도 몇 마리 사가지고 사촌 누님한테 키워보라 하니까 그것도 결국 못 키워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투자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직장에서 내가 다 부업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다시 이제 직장에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저한테 다가온 게 아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게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메 사업은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부업비로 가능하잖아요. 잠만 좀 줄이면 되잖아요. 요즘 같이 휴가 잘 안 가고 내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내 사업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 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뜨거운 날씨에 휴가 가고 지금 뭐 여기저기 이 산각 바다에는 코로나 관계없어요. 사람 많이 지금 모여서 하여간 3-4분 모여서 이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 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중요한 말씀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가 이제 부도. 이 부도라는 게 회사가 부도났다는 뜻이 아니고 부유할 부자에다가 길도자예요. 부자로 가는 길은 7단계가 있다. 7단계 중에서 오늘 5번째 단계인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라는 게 뭐냐? 부도를 유자입니다. 부도를 유자예요. 항상 유연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성공에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우리 살아있다는 것이 곧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변화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을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변화하고 뭐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드러운 거고요. 죽은 사람은 부드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 곡선은 자연이고 직선은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온화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드러워야 살아남을 수 있고 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의 DISC 이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저는 D타입입니다. 전형적인 D타입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의 저를 보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나 제가 이 사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결단할 때도 제가 이런 부드러운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내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나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가 이 정도 됐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여러분 외형적으로 뭐 부드럽다 이것보다도요, 내가 수시로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그 부드럽고 겸손해 복이 온다 그랬고,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도를 유자, 이거 간단하게, 이거는 저도 5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6단입니다. 6단이 뭘까? 인입니다. 참을인자, 그죠? 고통을 감내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스템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요즘 올림픽이 치르고 있습니다. 간간히 뉴스도 보고 우리 팀이 운동하는 걸 봅니다. 실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그 실력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해설자가 계속, 해설자는 바로 과거의 금메달리스트들이고 그 분야의 아주 권위자들이죠. 그런 분들 한 얘기가 뭐냐,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결국 멘탈이라는 얘기거든요. 멘탈이에요, 멘탈.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이 지쳐요. 그러나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쉴 땐 잠깐 쉬면서 집중할 때 집중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와 시급한 걸 구분하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 뭐고 시급한 거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뜻을 이해하시면 이 사업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미래에 대한 포커싱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에 포커싱하는 사람들이고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포커싱하는 사람은 시급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재보다 미래 포커싱하는 사람들, 미래를 두고 지금 현재 뭔가 시상을 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휴가철인데 같이 가족들하고 휴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미래, 우리 후대들, 우리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남들이 먹고 놀 때, 즐길 때 우리는 뭔가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에 굉장히 앞서가는 일입니다. 평범할 땐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뭔가 회오리가 불어야 됩니다. 해일이 불어야 바다도 풍요로워집니다. 번개가 쳐야만이 풍년이 온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휴가철일 때, 쉬고 싶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 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분들이 결국은 한 발 앞서가는 거고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뭐 운동하는 선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이클 같은 것도 보고, 어제 보통 뭐 자전거 그 경주가 처음 보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경주가 있는데, 그냥 평주 달릴 때는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곡선을 딱 도를 때,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추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생각 있는 사람이 행동이 있고, 행동 있는 사람이 또 결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결과가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듯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언젠가는 우리는 정상을 뒤덮을 것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의 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자의 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른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럼 어디 있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서도 누가 내 돈을 움직여주고 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 삶이 뭘까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생 수입을 우리가 쭉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 성공의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지만 저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또 S그룹의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복역 중에 있어도 50만 명이 넘는 그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잠자고 있어도 어디 있어도 구분하지 않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뭔가. 그래서 성공도 투자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덱스터 에거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자의 인생은 생활이 즐겁고 흥미진진한 일이 생기지만은, 빈자의 인생은 과로 한 날까지 영원히 가난하다 그랬어요.
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빈자가 되고 싶고 누가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아까 중요한 거와 시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빈자였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하나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그렇게 했지만은 회사를 하면서도 저는 그분들의 삶을 엿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 나보다 부자한테는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늘 가까이서 보면서요 노력을 무척 했어요. 근데 그 도구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안면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만나면서 여기서 꿈을 이룬 거죠. 그야말로 2년 만에 세제 40까지 나왔을 때 2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제가 잠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2년 만에 부업이라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 지금 접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왜? 부자의 일생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생활에 즐겁고 흥미진진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움직여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지금요 월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이 뜨거운 날씨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그분들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1시간, 2시간 만에. 그건 뭘까? 왜?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생길까요?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업이 바로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알부자 하면은 윈저우 성이 있어요. 윈저우 성. 윈저우 성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독특해요.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영 사업을 권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윈저우 성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업가들이 많은데 한 사례를 보면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 정신이 흐른대요. 이게 그게 아주 그냥 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 철학이랄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집이 없대요. 공장 2층에서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 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을 한대요. 퇴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이어들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야, 우리 같으면 돈이 저 정도 있고 알찬 부자들이 있다면요, 그래도 뭐 좋은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싶고, 뭐 한강 내려다 보이는 그 비싼 아파트 하나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싶고, 그죠? 인테리어도 멋있게 살고 싶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검소하게, 인내하면서, 불을 계속 늘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어떤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되는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 그대로 우리가 복제한다면은 아마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참을인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 경영 얘기예요. 그러나 아메 비즈니스는 무조건 기다리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는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고개로 5가지를 매일매일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텐코와 행동으로 옮기는 10가지 있죠.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행동에 옮기면서 우리는 A스텝 성공의 8단계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덱스터가
이 암에서 성공하는 틀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듯이 100도씨가 돼야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100도씨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이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도씨가 딱 돼야만 끓고 기체화 되듯이 우리 사업도 100도씨가 됐을 때 파트너가 나오고 100도가 됐을 때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왔을 때 또 사업자를 배출시키고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도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100도씨가 됐는지 아닌지 몰랐을 때는 내 스스로 상상을 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시스템대로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고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럴 땐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 원칙을 가지고도 성공이 딜레이되거나 또 결국은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참는다는 거 목표를 하는 게 뚜벅뚜벅 가는 일이다. 참는다는 건 참으는 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뚜벅뚜벅 가는 게 있다. 그게 프로의 모습이다. 우린 프로가 돼야 된다. 이게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추어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이게 그래서 참는다는 건 참 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면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옳은 사업은요 장기 비전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 아메는 6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세계 초일 기업을 우리 만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품이나 회사 기업 이념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은 타의 수정을 불하는 그런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옳은 사업을 우리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랬듯이 가볍게 경박서는 사람치고 가치 있는 삶의 결실을 거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가볍게 경박스럽게 행동하지 말고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중하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스템대로 배우고 부족한 걸 채우고 또 행동하고 부족하면 또 채우고 또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력이 늘고 또 이 성공의 마인드를 키워나가면서 언젠가는 100도가 되는 날이 되면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소비자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바로 그런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경영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관계, 제가 얘기하는 부분 믿음 관계 없으면 여러분들 또 다시 돌아가요. 한번 여러분 해보자는 거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또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집중적으로 이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결과를 내면 더 재밌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면 돈도 많이 받고 또 피노업 되게 되면은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더 믿음을 크게 갖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즐거울 때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일들이 수시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는 그럴 때일수록 리더가 사실 그 표정 관리 같은 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평상심이라는 거거든요. 예,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상심을 어떤 내 사업에 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렵지만 자꾸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이 되겠지만 이걸 모르고 있다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그냥 리더답지 못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이런 뜻이겠죠, 이게요. 그래서 평소부터 추구해온 삶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지금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어느 그 사장님만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성공하신 분이요, 그 분야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김 차장, 자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한 가지 좋은 얘기, 조언 하나 해주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랬더니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대요. 예. 그러나 거기에 보면 어떤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원칙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가라. 그래 꾸준히 그 길을 가라. 그럼 언젠가는 다시 내가 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아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 그분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스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덱스터가 얘기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분들이 이거 같다, 저 같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전 성격 자체가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딱 보면 공부하는 시간 빼놓고 2번 정도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투자신탁을 제가 7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97년도에 삽했었거든요. 정확하게 20년 동안 한투에서 외길을 걸었어요. 한국투자신탁에. 고객 신뢰를 정말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고객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흔들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지방투자신탁을 막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인천에는 신세계 투자신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는 중앙투자신탁, 그냥 큰 광역 도시에 하나씩 또 이 투자신탁을 만들어줬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한국투자와 대한투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지방투자신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될까요? 기존 투자신탁의 인원들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겠죠. 저는 그 차장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한 직급 높은 직책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하던 끝에 제가 안 가기로 결정한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신뢰 문제도 있고요. 고객들한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제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한 것도 회사에서 다 학비 대조 공부도 해왔고,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회사에서 또 그렇게 대줘가지고 공부를 해왔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여기서 잘 있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 고생을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을 하면서 나 투자신탁 잘 들어와서 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정도 되니까 나의 고객들, 내가 만났던 이 고객들, 거래처 이런 분들이 그냥 대리 아니면 거기서 과장됐던 사람이 어느 날 한 20년이 가다 보니까 이사장도 돼 있고 전무도 돼 있고 높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함이 없는데 그때부터 좀 허탈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뭔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업도 해봤지만 안 됐는데 야매이라는 사업의 도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딱 비전을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친 듯이 제가 집중적으로 움직였죠. 정말 바빠서 이 사업을 못한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한국투자신탁이라는 데서 수원지점에서 14년을 근무했어요. 엄청 바빴습니다. 수신고 8천억 정도 되는 직장이라면요, 직원이 80명 정도 됐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내가 관리한 돈만 한 1,000억 될 거예요. 이게. 그때 상업은행, 한일은행이 600억, 7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 굉장히 큰 금융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서 내 꿈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부업으로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에메랄드 성취하고 2년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 1월 달에 자비를 들여서 미국 가가지고 미시건주에 있는 에메랄드 본사를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가는데 지점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가보고 지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97년도 1월 달에 자비를 든 미국 미시건주에 가지고 에메랄드 본사를 가보고 그 경영자를 만나서 상속된다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상속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성공한 사람들, 100만 장 되는 사람들을 그때는 33년 됐으니까 아메리카, 우린 지금 이제 60년 됐지만 내가 시작할 때는 33년 됐다 그랬어요. 그 33년 동안에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도 집에도 가보고 캘리포니아 농장도 한번 가보고 해보면서 귀국하면서 내가 여기 내 일생을 내가 걸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면서 귀국하면 내가 전업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박경수 사장도 힘들었었죠. 그러나 동의를 해주면서
박경문 사장님이 한 사람이 딱 동의한 이유로 저는 그냥 제가 결단 딱 해버렸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훈 사장 여기 있지만 김성훈 사장 우리 김자연 사장이 이제 딸이잖아요. 그들은 3개월 동안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런 나중에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면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가족 둘하고 우리 박경문 사장이 동의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고민하고 3월 17일자로 제가 정들었던 한국투자신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부로 에메랄드 정치하고 9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 된 겁니다. 자, 지금 지난 과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전의자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지점장 한다면 누가 그 꿈이 지점장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서 20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평소에 생각했듯이 직장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냥 끝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메이 사업은 이거 내 사업이에요. 누적 사업이에요. 평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몇 년 안 됐지만 미국 가보니까 이미 이것이 30여 년 동안 수많은 성공자들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면서요. 내가 결단을 해도 별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아주 결단을 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제 일생에 첫 번째는 아메이를 만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주점장 대신에 아메이를 전업을 한 것이 정말 가장 훌륭한 결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점 차장 정도 되고 지점장 되셨기 때문에 사업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왜 잘 나가는 네가 그 뭐 피라미드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왜 그 욕을 먹냐? 왜 그 다단계 사업이 뛰어드냐?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핀자를 받았겠어요? 저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형제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일본 가서 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단, 훌륭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아메이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제 인생의 포인트였습니다. 이 두 번이 시작된 게 2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다단계에서도 저한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옳은 일이 있다면 그 길로 그냥 좀 갑니다. 굉장히 제가 제 과거에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회의 꿈은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누군가에게 도우면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메의 진정한 가치고 덱스터 예그가 저한테 우리들이 2004년도에 FC가 돼가지고 제 앞에서 바로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듯이 여러분 주위에 많은 파트너들이 여러분들 좀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성공자를 좀 더하라. 그 얘기를 조금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백만장자의 사람들의 특징은 평상심을 항상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며 한 가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멘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일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이하이 팀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같이 채워가면서 그죠? 여러분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아메이라는 회사가 큰 보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아메이든 인간문화재든 장인이든 명인이든 장기시간 투자입니다. 장기시간 투자는 인내하고 끈기 있고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짧은 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비즈니스입니다. 장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하시는 분도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땅도 마련해야 되고 인재도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내가 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 돈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자본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셔야 됩니다. 여기엔 뭐가 숨어 있는가? 여기엔 뭐가 숨어 있는가?
그럼 우리한테는 누군 성공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의 기회를 줬는데 성공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걸 하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단기간 성공을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인격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나중에 부자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전 진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신있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 주식시장 가지고 주식판 보면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이 사업 했다 저 사람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아메이 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다이아몬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파이어만 돼도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그죠? 사파이어만 돼도 여러분들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 평생 들은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20년 돼가지고 사파이어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직장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아메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사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덱스터 예거는 58년 동안 사업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아들 3분이 이어서 전 세계에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있죠. 우리도 국제 스폰서가 우리 덱스터 예거입니다. 우리 김종사님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덱스터 예거라는 국제 스폰서를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싱킹빅그룹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왜? 막 썼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가 중요한 거고요. 스폰서 효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로 최고 성공했어요. 42년 이상 사업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 합니까? 안 합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에 말하는 신라호텔 같은데 맨 꼭대기 프리젠트 스위트룸이 있어요. 그런 데서 아예 그냥 묵습니다. 집이 없어요. 하룻밤 자는데요. 거의 1,000만 원씩 된 그런 방을 그냥 360일 몇 수십 년째 거기서 살고 계세요. 어때요? 얼마나 부자길래? 그리고 별장 같은 거 가지고 사시죠. 홀리첸, 대만의 이 크라운 앰버서더, 화운드 크라운 앰버서더, 이번은 이 대만만 사업을 했었을 땐 그게 크지 못했는데 중국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중국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 북한이 아메가 들어간다면 우리 한국의 아이디 번호 가지고 북한에도 같이 공용을 쓸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대만 사람들이 중국 그 본토하고 따라 분리되어 있지만은 아마 통일은 안 됐지만 그냥 같이 중국 사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중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게 중국이 15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룹을 키운 거죠. 왜? 대만에서는 작지만 거기서 이미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냥 중국에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펴가지고 세계 최고 큰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작게는 300억, 지난번 얘기 들으면 1800억까지 본다고 그러는데 진짜 아메에서 이런 수입이 들어올까? 진짜 이렇게 네트워크를 키우면 키울수록 무한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메예요. 우리 김종민 사장님 한국에서 30년 사업하셨어요. 저 27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아까 되겠지만 돈 있으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데다 투자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 돈을 불려주는 거죠. 왜? 하루도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24시간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일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업은 우리 리처와 제이 같은 경우는 62년 동안 아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돌아가셨지만은 이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전문 경영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워런 버핏 다 아시죠? 이분은 이 투자에 귀재해가지고 워런 버핏인데 이분이 이 스승이 누구냐면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이 있어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 두 곳이 있는데 유명한 경영대학원이 그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빈스 스쿨이 그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논문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에 갔었을 때 우리 이제 지도 교수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자세하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워런 버핏도 거기 출신이고 트럼프도 거기 출신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와튼스쿨 출신들이 이렇게 많다. 거기에 이 워런 버핏의 스승인 필립 피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식은 한 번 투자하면 20년 이내에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제 이분들 그 실체를 옮겼습니다. 심지어 5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다 그러고요. 죽어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주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내가 오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리스크가 제로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강남의 아파트가 8배가 10배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요, 몇 배, 100, 800 오른 거예요. 우리 굳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여기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면요, 엄청났을 텐데 팔아먹은 거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자, 우리는 돈이 얼마 있던 간에 뭐 50만원씩 한지 두지 모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모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메사비 열심히 하는 거죠. 또 돈 들어오면 또 한두 주 모는 거죠. 팔지 말라 그랬어요. 부동산, 좋은 부동산 절대 사면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대가들의 공통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서관 330년 된 와튼스쿨 도서관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노 그레이트 투어라는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그 도서관에 지금도 330년 동안 그 도서관 출입문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서관을 간 거예요. 저희 지도교수가. 직접 그거 보고 사진도 찍고 왔죠. 그거를 보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성공자들이 성공을 이루고 온 겁니다. 그 굵기 하나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미국을 다녀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그런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글귀를 내 마음속에 사귀면서 실천에 옮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면서 세계적인 성공자가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다 성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실천에 옮기냐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로도 여러분 반도체 그냥 된 게 아니라 30년 전서부터 반도체를 도입할 때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추진해 오신 게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성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용인에 보면, 저희 동네 보면 천리라고 있어요. 천리에 홍진 크라운이라는 그 유명한 헬멧 공장이 있습니다. 아주 건물은 그냥 초라해. 내가 보니 이분들 보면서요, 아까 왼저우 사람의 그분을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회사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회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초라해, 건물이. 그냥 제가 24, 5년 전에 제가 거기를 고객이었기 때문에 홍 회장님을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아주 검소하고 잠바 차림이 다니시고. 근데 그 회사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회사가 헬멧 부분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지금도 공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연구소 하나 새로 생긴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50년을 외길로 살아온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한 기업인이 50년, 60년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옳은 사업 같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200억을 투자했다면 모든 거 올인을 하고 할 텐데, 돈을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미팅을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나오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내 꿈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팅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무슨 뜻인지? 예, 예. 자, 여러분들이 20억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면 내가 관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 할 때 20억씩 투자했다면 제가 이런 강의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배우러 올 거야. 어? 사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럼 전 돈 받고 여러분들 가르쳐 줘도 돼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공식적으로 항공함에서 주는 1시간 강의료가 150만 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보니까 제 강의가 이렇게 가볍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잘 새겨드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메모하면서 녹음한 걸 반복 듣고 반복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길 다 알려줬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됩니까? 우연한 일치로 부자 됩니까? 우연한 일치로 부자 되는 법 없습니다. 우연한 일치로 다이아몬드 되는 법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성공자들, 일반 사업 성공자들을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력하고요, 절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직자에 올라간 분들이 이 절제력을 잃어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쌓은 아성을 청문회할 때 그냥 그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자리에 가기 어렵겠습니까? 청문회를 할 정도면 굉장히 고위 관직인데 정말 절제된 삶 살아왔고 내 진짜 삶을 올바르게 살아왔다면요, 청문회에서 그냥 통과되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멋있는 삶을 마감할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그 참 이해 못하는 일을 짓을 해가지고 그냥 그 고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아. 그런 거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업이요, 리더는 왜 이게 필요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본보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반문할 때가 많아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점만 보고 여러분들 스폰서니까 업라인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가 모든 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스폰서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려니까 좋은 점만 보고 장점만 보고 하라니까 어떻게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뭐냐, 이런 멘토십이 전달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평판을 잃지 않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품을 쓰고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효도판은 열심히 따지면 누구든지 사람한테 많이 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사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50년, 100년 또 우리 2대, 3대가 또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그 집이 할아버지 때 못 쓸 사람이야, 이런 식의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하이하이 그 팀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우리 명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김학천이 박정주 사장님만 노력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노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전 여러분들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내 그룹이기 때문에 내 그룹을 보호하고 여러분들 정말 믿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직성,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성, 이런 부분, 이 부분은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이 부분이 근간이로 깔려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그룹은 항구하면서도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우리 PT 리더분들이 정말 너무 강의 잘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전공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메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좀 늦는다 하더라도 전 그렇게 오른 길을 갈 겁니다. 왜?
평생 할 사업이기 때문에 혈상 자자손손 이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절제력의 같은 내용인데,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다 먹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자녀한테 맛있는 사탕을 주면서 하나만 먹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이것을 먹지 않고 지킨 아이는 후에도 성공하고 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학이 나온 겁니다. 제가 우리 손녀 자랑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손녀가 6살인데 걔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하나씩을 뭐 그렇게 좋아해요. 스크루바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냉장고에 딱 사놓고 하나씩 줘요.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니까 귀여우니까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또 하나 더 주면요, 엄마가 딱 하나만 먹으랬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 이튿날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재미로 또 기다려요. 야, 이 어린 게 이런 절제력이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얘한테 이런 절제력이 어디서 생겼는가 생각했더니 우리 딸, 우리 김성호 사장, 그렇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그 손녀한테도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손녀가 저런 정신이라면 앞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절제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내 가족이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 어떻습니까? 단순히가 성공하는 사업입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사업입니까? 정말 암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할까요? 참, 여러분들 정말 인내와 절제력 있는 사람이 대학 입학률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일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배웠으면서도 어떤 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있다 그랬죠. 그래도 자꾸만 듣고 또 배우고 또 하고. 암의 사업은 새로운 강의를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강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업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커가는 사람은 더 재밌고 즐겁고 아마 그 내용을 또 듣고 싶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변함이 없으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강의를 많이 해줄 수 있고 재밌는 강의 한 번이라면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듣고 한 번 옮긴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덱스터도 그렇게 가르쳤고 김종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이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평생 자자손손 부를 일깨워주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축구 예를 들었죠. 축구하다가 야구하다가 농구하는 사람 성공하지 상관없다고요. 축구하는 사람이요, 축구를 좋아해야만이 3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사업도 정말 즐겨야 돼요. 내가 마지막 시간에 바로 낙을 얘기할 겁니다. 낙이 마지막이야. 부도의 7단 마지막이에요. 그럼 팀워크 좋을 때 즐겁게 되는 거죠. 경제적 성공, 대학 입학률 높이고 경제적 성공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와 절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칙을 가르쳐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스스로 지키면서 반드시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에 포커싱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룹의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이 영역에서 전 쏟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투자를 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투자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복리의 심에 대한 원리를 빨리 깨닫는다는 거, 두 번째는 시간의 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지켜야 할 가훈입니다. 복리가 왜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 네트워크의 복리 원리, 배수 원리, 그렇죠? 이것이 배수 원리가 시간이 가면서 시간 경영을 해라 그랬죠? 꾸준히 시간 투자하면서 네트워크 키워나가는 이 원리, 이 원리를 우리는 실천에 옮기고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복제시킬 수 있고 우리 파트너들에게도 복제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저희 그룹은 배수 원리를 네트워크에 커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무덥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는 힘드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참으시면서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뉴트리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매일 뭐 밤 꼬박꼬박 새가면서 사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휴식을 때한테 휴식을 취해야하면서 여러분 컨디션 조절도 잘 할 수 있는 것도 니드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이 부도의 길 6번째까지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7번째 마치고 다음 시간은 다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이하이! 화이팅! 고65!